안녕하세요. 공주타로입니다.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연애를 할 때에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연애의 어떤 성향인지를 알아야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연애를 할 때 어떤 성향인지,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야 더 좋은 연애를 할 수 있을지를 보고 추가적으로 내가 연애에 있어서 어떤 점을 더 보완해야 될지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번부터 5번까지의 카드가 있는데요. 질문 자체에 집중을 해주셔서 가장 뽑고 싶은 카드 하나를 뽑아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카드를 뽑을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1번 분들에 대한 리딩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이라는 사람 자체의 성향, 연애의 성향이 아닌 그 사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향 자체를 보자면 먼저 강인한 사람이라고 해요. 1번 분들이 연약하고 유약하고 약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본인의 소신도 있는 편이고요. 약간의 자기 주장도 있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좀 힘있게 강단 있게 해나가는 스타일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하는 여유는 어떤 물질적인, 물리적인 여유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정신적인, 어떤 심리적인 그런 것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두 가지 모두가 포함되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 1번 분들은 뭔가에 쫓기거나 초조하거나 이런 느낌을 잘 받지 않으신다고 해요. 타인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뭔가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여유롭구나, 뭔가 여유가 있구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람 자체가 단단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외부적인 충격이나 스트레스를 받는 건 당연하지만 그것에 있어서 회복 탄력성도 빠를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빨리 벗어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1번 분 개인의 성향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연애에 있어서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연애에 있어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너무 당연한 소리 아닌가 하실 수도 있는데 연애는 당연히 행복하려고 하는 거죠. 그거를 떠나서 상대방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많은 의미를 함께 하면서 행복을 추구해 나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개인이 아니라 연애를 하면 우리 둘은 마치 한 사람처럼 되어야 되고 그런 의미 속에서 행복을 찾아 나가는 그런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연애를 하게 되면 굉장히 연락하는 것도 좋아하고 자주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이 사람과 많은 것을 함께 하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조금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부정적인 의미로 하면은 약간 연애를 하는 상대방에게 많이 의존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연애를 하게 되면 이 사람과 많은 부분을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 시간, 함께 하지 않는 순간에는 공허함도 느끼실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완전히 공동체처럼 하나가 된 것처럼 그런 것을 추구하시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으시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사랑에 빠지는 속도가 느리지 않아요. 빠른 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내가 지금 금사빠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꼭 금사빠라는 건 아니에요. 금사빠가 단어 자체가 금방 사랑에 빠진다 라는 것의 줄임말인데 속뜻을 살펴보면 아무한테나 사랑을 느끼고 마음을 빨리 주고 이런 것의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일본 분들은 그런 뜻의 이제 사랑에 빠진다라는 게 빠르다 이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사랑에 빠질 거면 천천히 느릿느릿하게 물들듯이 빠지는 게 아니라 훅 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년지기 친구가 있다. 이 사람이 정말 나한테 친구였는데 어느 순간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이렇게 하더라도 10년 동안 천천히 물들어간 게 아니에요. 10년 동안은 정말 친구였다가 어느 순간 상대방이 사랑으로 보여지는 그 순간이 조금 속도가 빠른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한테나 마음을 주는 사람은 아니에요. 누구나 아무한테나 빠르게 마음을 준다. 이게 아니라 사랑에 빠지게 된다면, 누군가를 좋아하게 된다면 그 기간, 그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던 사람이다. 사랑에 빠르게 빠지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본 분들이 그냥 연애 말고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고 또 연애에 있어서는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걸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만나야 좋은 연애를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리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일본 분을 좀 조율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일본 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애하는 상대방과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것을 공유하고 함께함으로써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인 거죠. 그렇다면 상대방 또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두 사람은 너무 걷잡을 수 없이 자주 붙어 있게 되고 누군가 중재해주고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사람이 없게 돼요. 그래서 상대방은 좀 온화하고 일본 분들을 많이 이해는 해주지만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 분을 컨트롤 해줄 수 있고 조언을 해줄 수 있고 그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좋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 분과 잘 맞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연애는 나와 잘 맞는 사람이 해야겠지만 여기서 제가 잘 맞는다 라고 하는 거는 되게 같이 있으면 재밌고 웃음 나는 사람이에요. 유머 코드가 비슷하다거나 서로 좋아하는 게 비슷하다거나 좋아하는 음식이 비슷하다거나 이런 식으로 같이 있으면 너무 재미있고 웃기고 즐거운 거예요. 일본 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연애에 있어서 많은 것을 함께 하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인데 일본 분과 많은 부분이 다르고 특히나 좋아하는 것, 추구하는 것, 즐거움을 느끼는 것 이런 게 달라버리면 일본 분들은 연애의 재미를 느낄 수가 없어요. 같이 TV를 보고 있고 영화를 보고 있는데 누구 하나는 지겹고 누구 하나는 재미있다. 이런 상황이 있다면 그냥 내 감정에 충실하고 내가 좀 더 우선인 사람인 경우는 상대방이 사실 나와 꼭 잘 맞지 않아도 돼요. 그 순간 내가 즐거우면 되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상대방이 더 좋아하는 TV나 영화를 봐도 돼요. 그렇게 약간 개개인의 시간이나 취향 같은 게 중요한 분들은 이거의 필수는 아니에요.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데 일본 같은 분들에게는 이 요소, 서로 즐거움을 느끼는 게 비슷하고 서로 만나면 재미있고 이런 게 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처음에 일본 분들 연애 외에 개인의 속성, 사람의 성향을 나타냈던 카드랑 비슷한 카드가 떴는데요. 사람 자체가 여유가 있고 좀 배려심도 있고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일본 분 자체가 사람이 막 초조하고 쫓기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사람이다 보니 그런 때도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서 데드라인이 있는데 그거를 막 맞춰서 막 쫓기듯이 일하는 걸 싫어해요. 혐오해요. 그렇게 뭔가 여유 있게 하는 걸 좋아하고 본인에게 뭔가 촉박하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상대방의 그런 스타일이다? 너무너무 싫겠죠. 상대방도 나처럼 뭔가 좀 여유 있게 하는 사람이고 나한테 그렇게 체근하지 않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게 1번 분에게는 다소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종합적으로 1번 분을 중재해 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는, 더 나아가서는 좀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이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좋고 1번 분과 함께 하면서 공통되게 좋아하는 게 많고 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이어야 하고, 사람 자체가 좀 여유롭고 타인을 체근하지 않는 스타일, 이런 게 1번 분들이 만나면 좋은 사람의 특징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1번 분에게 있어서 연애할 때 좀 더 조언이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1번 분들은 연애를 하게 되면 혹은 연애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과 연결되는 것이라고도 보여지는데, 사랑에 빠지는 속도가 빨라요. 빠르고 더 나아가서는 연인과 함께하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특성만 봤을 때는 연애에 빠지면 연애 자체에 좀 몰입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심각하면 과몰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 혼자만의 생각을 하거나 고민을 하거나 하는 순간이 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애라는 게 두 사람이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물론 좋지만, 나라는 개인의 생각이나 고민이나 다른 부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이런 것도 분명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나 자신의 개인적인 시간을 가져서 또 나 자신이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하는 시간도 분명히 필요할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의 연애에 있어서도 꼭 상대방과 함께 해야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혼자서 뭔가를 고민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상대방과 더 나은 연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연락 빈도는 지금 우리가 괜찮은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나 혼자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1번 분들에 대한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2번 분들에 대한 리딩 하도록 할게요. 2번 분들의 개인적인 성향, 연애를 떠나 개인이라는 사람 자체가 가진 성향 자체를 보자면 목적 지향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혹은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2번 분들은 그냥 지나치지를 못해요. 뭔가 정해지고 해야겠다,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것만 보여지게 됩니다.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취미를 하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여러 가지 방면에서 모두 이런 성향이 나타날 것 같아요. 흔히들 하는 말로 꽂힌다 라고 하죠. 뭔가에 꽂히면 내가 뭐를 하고 싶다. 그래서 그걸 함으로써 뭐 어떻게 되겠다. 예를 들어서 꽂히는 취미가 하나 생겼다 라고 한다면 내가 그 취미를 어느 등급까지 하겠다. 뭐 초급, 중급, 고급이 있을 때 고급까지는 올라가겠다. 이런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스스로가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앞에 얘기했던 목적 지향적이라는 것만 들으면 스트레스 받는 것 없이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고 해야 되는 거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그게 스트레스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본인의 이런 속성이 스스로를 더 스트레스 받게 하는 순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고 내가 하고자 했던 게 잘 안 되면 좌절하는 것도 크고요.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다소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번 분들의 그냥 개인적인 성향을 제외하고 연애에 있어서 이번 분들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로 본다면, 이번 분들은 연애를 하게 되면
마냥 본인이 따라가기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내 의견이 들어가고 내 의견이 반영되고 내가 어떤 방향을 꿈꾼다. 이 연애를 이 방향으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방향으로 좀 가지고 와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이렇게 보여져요. 마냥 끌려가기만 하고 마냥 따라가기만 하는 연애는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연애는 사랑이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 이렇게 당연한 말을 하냐, 사랑하니까 연애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랑이라는 게 많은 걸 함축을 하고 있어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있고 친구 간의 사랑도 있고요. 그런데 연애에서 사랑은 좀 앞전에 설명을 드린 것과는 다른 속성이죠. 예를 들면 스킨십도 하고 두 사람에게 사랑의 말을 속삭이기도 하고 연인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발생하는 감정, 그거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연애에 있어서 마냥 편하고 마냥 좋기만 한 그런 것보다 정말 연애다운 연애, 사랑이 가득한 연애, 이런 걸 생각하고 계시고 연애를 하시면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표현을 하는 거나 스킨십을 하는 거나 만남의 횟수 이런 것을 다 통틀어서 정말 연애 같은 연애, 사랑 같은 사랑 이런 걸 하는 걸 추구하셨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이번 분들의 성향은 이렇고 더 깊이 들어가 연애에 있어서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야 이런 나와 잘 어울리는지 좋은 연애를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자면 일단은 안정된 사람이어야 한다고 해요. 안정이라고 하면 제가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정서적인 안정이 제일 커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기복이 심하거나 왔다 갔다 변덕이 심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번 분들이 불안감을 좀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복심하고 불완전한 사람을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다고 해요. 이번 분들이. 그래서 만나는 사람은 정서적인 안정이 있는 사람, 기복이 심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더십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다고 해요. 그러면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끌고 가는 연애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상대방도 리더십이 있다? 그러면 부딪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리더십은 무조건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타인을 끌고 가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면 보통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걸 많이들 떠올리시는데 리더라는 것은 잘 이끌어가는 것도 있지만 잘 통솔하는 게 저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번 분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추구하는지 잘 알고 잘 반영해서 그대로 이끌어 나가주는 것도 하나의 리더십이 되겠죠. 이 사람은 눈치도 빨라야 되고 머리 회전도 빨라야 되고 이번 분에게 관심도 있어야 되고 이 모든 게 어우러져서 리더십이 있는 그걸로 제가 표현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연애다운 연애, 사랑다운 사랑을 추구하시는 이번 분들과 어울리는 속성인데 설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저는 설렘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설렌다는 건 결국에는 낯설어서 오는 감정이고 우리가 낯선 장소, 낯선 물건 이런 걸 봐도 두근거릴 때가 있어요. 그거를 설렌다, 두근거린다 이거랑 저는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설렘을 너무 추구하는 건 연애에 있어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 두 사람은 익숙해지고 편안할 건데 낯설지 않아질 건데
계속 마냥 설렌다? 이게 저한테는 사실 조금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왜 설레는 사람을 만나라고 하냐? 라고 말씀을 드리면 설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이면 좋겠다. 이번 분에게는 그런 사람이 어울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좀 더 다정하게, 좀 더 설레이게,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좀 더 두근거리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번 분과는 잘 맞는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이번 분들에게 해드릴 조언, 혹은 이번 분들이 조금 더 보완하면 좋을 점이라고 한다면, 연애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조금은 무관심해지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말하는 무관심이 완전 관심을 갖지 않고 무시하고 이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연애다운 연애, 사랑다운 사랑을 지향하는 이번 분들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지대한 관심을 쏟아낼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은 관심은 오히려 관계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분들 스스로가 느끼기에는 조금 무관심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야 너무 앞서가는 관심을 좀 중화시킬 수 있어요. 너무너무 검정색인 물감에 흰색을 섞으면 회색이 되는 것처럼요. 내가 이 사람한테 너무 관심이 있고 너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러 무관심해야지, 조금 거리를 둬야지 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적정한 거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번 분들께서 조금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번 분들에 대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번 분들에 대한 리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들의 개인적인 성향, 연애를 떠나 3번 분들의 고유한 성격이나 성향을 살펴보자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타인에게 잘하고 공동체 생활을 잘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잘한다라는 건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그런 부분과는 관련이 없어요. 좋아하실 수도 있고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걸 싫어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가족, 친구, 애인, 선배, 후배, 직장 동료 등등 내가 상대방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내 범위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싶지 않아 합니다. 자연스럽게 타인에게 잘하게 되고 더 나아가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도 잘 하시는 분이라고 해요. 거기에다가 감정이 풍부한, 감수성이 많은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잘 웃고 또 잘 울기도 하세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감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시는 경향이 있고 또 그 감정적인 부분이 풍부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영화를 보시거나 드라마를 보시거나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이런 걸 좋아하시기도 하시고요. 뭔가를 생각하거나 이성적이고 사고적인 것에 치우친 게 아니라 감정적인 부분이 우선이 되는 사람, 그래서 타인의 감정에도 공감을 잘 하시는 편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람 자체가 여러 사람들과 잘 섞이기도 하고 타인에게 공감도 잘 해주는 그런 이미지가 도드라지게 보여져요.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걸 떠나 연애에 있어서 3번 분들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보자면 상반적인 게 눈에 보여져요. 하나는 연애로 인한 행복을 추구하고 또 그 행복을 깨트리고 싶지 않아 하는 게 보여지고요. 하나는 회피하고 거부하고 이런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행복을 추구한다면서 연애에 있어서 회피하고 거부한다? 이게 잘 어우러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저는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3번 분들에게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트리지 않고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연애를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는 행복할 거예요. 상대방이 내 옆에 있고 우리가 연인으로 지냄으로써 행복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추구할 텐데
그게 깨어지는 순간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기로 정평이 난 커플이라 하더라도 24시간 내내 단 1초도 불행하거나 행복감이 낮아지는 순간 없이 행복감이 올라가기만 하는 커플은 없을 거예요. 싸울 수도 있고요. 의견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순간이 왔을 때 3번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3번 분들은 그것을 정면 돌파하지 않아요. 가능하면 피하고요. 피할 수 없으면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좀 더 뒤로 빠지거나 못 본 척 하거나 먼저 미안하다 하거나 이런 식으로 행동함으로써 최소한 우리의 행복, 나의 행복을 깨어지지 않게끔 노력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언뜻 보면 굉장히 상반되고 공존할 수 없어 보이는 두 가지가 3번 분 내부에 같이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3번 분은 연애를 하게 되면 상대방을 존중하기 위해서도 이런 성향이 발현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나랑 연애를 하는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곤란해지거나 슬프거나 행복이 덜해지면 나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같이 연애를 하는데 상대방이 그런 기분을 느끼는 게 어떻게 보면 3번 분이 지키고자 하는 연애에 있어서 행복감을 깨뜨리게 되는 것일 수도 있죠. 그래서 상대방이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도 이런 태도가 많이 보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3번 분은 개인적으로 가진 고유의 성향, 그리고 연애에 있어서 성향, 이런 게 존재하는 분들,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인데,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만나야 연애를 잘 할 수 있고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자면 첫 번째로는 행동력이 있는 사람, 더불어 계획력도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즉흥적인 사람, 순간순간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은 3번 분과는 어울리지 않아요. 뭔가를 계획하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고 실천해 나갈 의지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3번 분들과 어울린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번 분들은 우리의 행복이 깨어지지를 않기를 바래요. 그런데 상대방이 뭔가 즉흥적인 게 많고 순간순간 달라지는 부분이 많으면 예측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회피하는 태도도 늘게 되겠죠. 예측하지 않았던 순간에 내가 행동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행복이 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좀 계획적이고 그 계획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이 3번 분에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 다음 특성으로는 사람 자체가 완성되어 있는 사람인 게 좋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 게, 사람이 조금 미완성되고 어떻게 형성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랑 연애를 하면서 그 사람을 만들어 나가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어느 정도 완성되어서 나에게 오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3번 분은 후자에 가깝겠죠. 상대방이 본인의 일이나 학업, 더 나아가서는 인격, 성격,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서 나랑 연애를 할 때에는 서로가 서로한테 피해를 안 끼치고 너무 간섭하지도 않고 그런 연애를 하시기를 바란다고 해요. 내가 일일이 잔소리 해가면서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맞고 이렇게 해가면서 마치 아바타 키우듯이 하는 연애는 별로 추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속성이 이타적인 사람을 만나는 게 좋다고 해요. 타인에게 잘 베풀어 주고 타인을 위해 줄 줄 알고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게 좋다고 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공동체 생활을 잘하는 3번 분입니다. 타인에게 피해 끼치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한다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상대방이 좀 내가 우선되고 이기적인 구석이 있다 이러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서로가. 어느 정도 이타적이고 배려심 있는 모습에
3번 분들의 마음이 가기도 하고요. 반대로 상대방이 조금 본인이 개인주의라거나 이기적인 부분이 있다.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게 떨어진다. 이러면 3번 분들은 정이 떨어질 수 있어요. 정이 떨어지거나 실망하게 되거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연애를 오래 유지하기는 어려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타적인 모습이라는 게 3번 분들과의 연애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으면 좋은 속성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람이 계획이 있고 이미 완성돼 있고 이타적이고 어떤 모습이 떠오르신가요? 좀 모범적인 사람이죠. 뭔가 지금 현재 미완성되고 이기적이거나 개인주의가 있거나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자유로운 영혼, 이런 사람은 3번 분들과는 어울리지 않아요. 모범적이고 젠틀하고 본인 나름의 신념도 있고 생각도 있고 계획도 있고 다른 사람을 베풀어 줄 줄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3번 분들과 어울린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 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조언 혹은 연애에 있어서 보완할 점이라고 한다면 3번 분들은 조금 더 과감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역시나 이 속성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3번 분들은 회피하고 싶은 성향이 연애에서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무책임한 회피가 아니라 우리가 좀 더 행복하기 위해서 이 행복이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참고 내가 못 본 척하는 성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태도를 연애에 있어서 조금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과감해질 줄 알아야 돼요. 나쁜 소리를 할 수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조금 덜 행복한 순간을 내가 정면으로 마주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나한테 잘해주고 나를 많이 좋아해준다 하더라도 내가 아니기 때문에 미운 구석이 있고 뭔가 한마디 더 하고 싶은 순간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그럴 때 피하면 아무 논쟁 없이 잘 지나가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연애에 있어서 특히나 사랑하는 상대방에게 과감해지고 용기를 내고 뭔가 한마디 더 할 줄도 아는 그런 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3번 분들에 대한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 분들에 대한 리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이라는 개인이 가지는 성향, 고유의 성격적인 측면을 봤을 때 생각이 많은 분이라고 해요.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행하고 말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하는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리는 사람이기도 해요. 뭔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신중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최대한 많이 생각을 하고 고민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게 결정이 돼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뭐를 해야겠다, 이런 게 결정이 되면 결정되고 난 이후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중하다라고만 얘기를 하면 되게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우유부단함도 약간 있고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이런 이미지만 많죠. 근데 4번 분들은 그렇기만 한 사람이 아니에요.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생각이 많고 신중하지만 한번 결정을 하고 난 뒤에는 움직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또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런 게 보여져요. 그래서 속도적인 차이가 좀 나죠. 결정을 하기까지 생각하는 그 시간은 긴데 결정을 하고 나서 행동으로까지 움직이는 그런 시간은 굉장히 짧다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결정을 하느냐, 그리고 그 결정이 내가 완전히 납득을 할 수 있고 내가 오케이 이거야 라고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지, 선택된 이후에는 바로 행동을 하고 바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4번 분들의 개인적인 성향, 성격을 떠나 연애에 있어서는 어떤 성향인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상대방에게 굉장히 많이 맞춰주는 사람이라고 해요. 연애를 하다 보면 분명히 다른 점이 튀어나옵니다. 이해를 하기 어려운 순간도 있고요. 하다못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조차도 나랑 의견이 다르거나 나를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각기 다른 인생을 살아온 연인이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다. 그게 더 이상하겠죠. 그런 순간이 왔을 때 4번 분들은 최대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해해주고 노력해주는 방향으로 푸는 게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나를 이해하라고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마음이 편한 사람이에요. 상대방을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연애에 있어 성향 자체가 이런 부분이 좀 더 커 보여요. 내가 이해해주고 내가 그 사람을 보듬어 주는 게 더 편한 거죠. 한편으로는 연애를 할 때 좀 진지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누구든 연애는 진지하게 하겠지만 단순하게 그런 차원의 진지함이 아니라 늘 길게 봐요. 연애를 하면 이 순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연애를 오래 유지시키는 것도 4번 분에겐 중요하고 더 나아가 결혼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만 재미있게 보내고 재미있게 사랑하고 즐겁게 뜨겁게 보내는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관계를 오래 유지시키는 게 4번 분에게는 중요한 이슈고 따라서 왜 상대방에게 맞춰주고 이해해주고 포용해주느냐 이것도 이 속성에 설명이 될 수 있겠죠. 관계를 단순하게 즐기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미래보다는 지금이 우선이다 하면은 이거를 내가 이해하기보다는 좀 더 상대방에게 요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관계를 안정되게 길게 끌고 가는 게 4번 분에겐 중요하고 더 나아가 결혼에 대한 생각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만 넘어갈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이 상대방과 정말 길게 연애하고 결혼까지 바라본다면 이 상대방을 이해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전에 연애를 하셨을 때도 그렇고 또 연애 자체에 대한 성향도 그렇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속성이 눈에 띄게 보여져요. 그러면 4번 분은 이런 사람인데 이런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야 좋은 연애를 할 수 있는가? 이것도 궁금하시죠? 일단은 전체적인 카드를 먼저 보면 철든 사람, 뭔가 엄청 똑똑하고 철들고 이런 사람은 좀 어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야, 그러면 나는 철없고 멍청한 사람이 어울린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특성이 아니라 철든다 라고 하면은 좀 또래답지 못하고 성숙한 사람을 우리가 뜻해요. 초등학교 10살인데 철이 너무 들어서 마치 30살 같은 말과 행동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철들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4번 분들은 그렇게 철들고 조금 딱딱한 사람들보다는 약간 동심도 가지고 있고 조금 어린애 같고 감정에 충실한 사람을 만나는 게 좋아요. 왜 그런가 하면 첫 번째로는 동심이 있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때묻지 않은 순수함이라고 하죠. 뭔가 세상에 대한 이치를 다 깨닫고 이것저것 다 해봤고 모든 걸 경험해서 더 이상 알 게 없노라 이런 사람은 4번 분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아기 같은 순수함을 가지고 있어도 좋고 표현에 있어서도 좀 더 많은 표현을 하고 아기들이 표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약간 아이 같은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어울린다고 해요. 그리고 연애에 있어서 열정적인 사람, 정열적인 사람이 4번 분과 만나면 좋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아이 같은 속성과 이어지는 속성이기도 한데 표현을 많이 하고 사랑한다고도 얘기 많이 해주고 그 사랑을 말과 행동으로 굉장히 많이 보여주는 사람, 누가 봐도 사랑꾼이고 열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 4번 분과 연애를 하면 오래 유지하고 또 잘 연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목적성이 뚜렷한 사람인데요. 이거를 연애에 접목을 시켜보면 경주마처럼 4번 분에게만 달려나가는 사람이 어울린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왜 이 세 카드를 한 번에 말씀드렸는지 알겠죠? 속성이 대체적으로 비슷하고 이어집니다. 이 목적성을 가진다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번 분들만 알고 4번 분들에게 돌진하는 그런 사람인데, 대체적으로 이거는 행동적인 거예요. 이 카드는 감정적인 부분, 조금 더 나아가면 표현, 말 이런 거라면 얘는 약간 행동으로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4번 분들을 위해서 되게 나서서 행동하고 먼저 하고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4번 분들과 어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4번 분들이 연애를 함에 있어서 조언할 부분 혹은 보완하면 좋은 부분이 욕심을 가지라고 해요. 이게 욕심을 부려서 상대방을 힘들게 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앞서서 연애의 성향을 봤을 때 4번 분들이 많이 희생하고 이해하고 참아주는 성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곪습니다. 내 어딘가가 힘들어지고 지치고 곪아버려요. 그러면 적당한 욕심을 내가 부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상대방이 초밥 먹으러 가자 하는데 나는 오늘 짬뽕이 먹고 싶어요. 그러면 성향대로라면 초밥을 먹으러 가시겠죠, 4번 분들은. 그런데 한 번쯤은 짬뽕 먹으러 가자. 오늘은 짬뽕 먹으러 가면 안 돼? 욕심 부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연애를 오래 유지시키기 위해서 내가 지치지 않고 내가 곪지 않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멋대로 하고 내 욕심을 부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연애의 당사자인 내가 지치지 않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니 이 부분도 4번 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번 분들에 대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5번 분들에 대한 리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분들 개인이 가진 고유의 성향, 애정이나 연애, 사랑 이런 걸 떠나 사람 자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보자면 강인한 사람이라고 해요. 여기서 5번 분이 강인하다라는 것은 생각, 사고, 이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인한 사람이라고 해요. 우리가 힘이 세다, 강하다 이런 걸 생각하면 대체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말을 타고 칼을 쥐고 달리고 있는 장군 이런 사람이죠. 정말 강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5번 분들은 그런 강인함이 아니에요. 비유를 하자면 이순신 장군에서 보여지는 강함이 아니라 세종대왕에게서 보여지는 강함, 이쪽에 가깝다고 합니다. 즉 뭔가를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인한 사람이에요. 상대방을 통솔하거나 내가 무리를 이끌거나 하는 것을 잘하실 수도 있고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어느 쪽에서 강인하게 나의 내면적인 힘을 보여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강하다라고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본인에게 굉장히 만족하려고 하고 자존감이 높고 자신감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나는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어요. 5번 분들이 결함 하나 없이, 부족함 하나 없이 그런 사람이란 것도 아니고 스스로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가 뭔가 부족한 게 있다면 그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어느 정도 부족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 자신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결함까지도 감싸 안아 줄 수 있는 사람이고, 나에 대한 애정이 많고 자존심이 강한 그런 성향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5번 분들이 연애에 있어서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으로 봤을 때 연애를 하실 때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고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5번 분의 고유의 성향, 연애를 떠나 사람이 가진 성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땐 행동하기보다는 조금 사고하고 이성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드렸는데, 이게 연애로 넘어오게 되면은 좀 더
나의 고유의 특성을 뛰어넘어서 연애나 상대방에게 행동하고 의지를 보여주고 이런 쪽에 속한다 라고 해요. 더불어서 내가 이 관계를 수동적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행동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5번 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5번 분들은 물론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연애에 적극적으로 할 의지도 있고 그렇게 해나가는 사람이지만 내 영역을 침범해서 들어오는 건 싫다고 합니다. 이 영역이라는 게 까다로운 영역이 아니에요. 뭐 엄청나게 서로 대면대면하게 지내자, 서로 떨어져서 멀찍이 보자 이게 아니에요. 다른 커플들처럼 만나고 연애하고 표현하고 사랑하는 거 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연인이 내가 정해놓은 선을 넘어서 들어오는 걸 혐오해요. 나아가서 극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연애에 있어서 혹은 상대방과 나에 있어서 명확하게 딱 정해진 기준, 선 이런 거는 지켜주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걸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도 나는 그 선을 지킵니다. 내가 어떤 선을 넘어가려고 하는 걸 스스로가 용납을 못해요. 상대방의 시간, 개인적인 시간, 뭐 더 나아가 친구 관계, 우리 관계에 있어서도 어떻게 더 예의를 지켜야 되고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도 존중하고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 그게 5번 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인 성향은 이런 걸 가졌고 좀 더 세부적으로 연애에 있어서는 이런 성향을 가진 5번 분에게 어떤 분이 어울리며 어떤 사람과 연애를 해야 잘 오래 지속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으로 봤을 때 조금 감정적인 사람이 어울린다고 합니다. 5번 분들은 의아하실 거예요.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감정적으로 뭔가 대처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인데 감정적인 것을 가진 사람이 어울린다? 아닐 텐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감정적이라는 게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라는 걸 제가 뜻하진 않아요. 잘 표현하고 그 감정을 잘 표출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5번 분이 굉장히 단단한 사람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표현하는 데는 조금 미숙한 사람이기는 해요. 연애에 있어서는 조금 더 나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그걸 아주 잘하시는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연애를 하는데 두 사람 모두 표현도 안 하고 뭔가 정적이고 이러면 재미도 없고 관계가 더 잘 이어나갈 수도 없겠죠. 그래서 상대방은 적어도 5번 분보다는 그런 부분이 발달돼 있고 잘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해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상대방이 어떤 힘든 일이 있거나 우리 관계에 있어서 다툼이 있거나 이랬을 때 좀 더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나 개인이 우선되는 게 아니라 우리 관계를 위해서 좀 더 내가 희생하고 고생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나가는 사람이 5번 분들과 잘 어울린다고 해요. 5번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연인이지만 너무 선을 넘고 너무 간섭하고 이런 걸 안 좋아하세요. 그런데 상대방이 우리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나의 이 속성을 존중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조금 더 본인이 희생하고 노력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감정이 중요하고 감정적인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의 연애가 오래 이끌어 가기 위해서 이런 5번 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행복인데 그냥 단순하게 연애에서 즐겁고 행복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게 행복해져야 돼요. 우리 두 사람 행복해져야 되지만 뭐 더 나아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가족들이나 친구들까지도 우리의 관계로 인해서 행복해지면 좋고 내가 너와 연애를 함으로 인해서 너의 일이 더 잘 되는 게 좋고 네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도 좋고 네가 더 행복해지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순히 우리 둘이 만나서 꽁냥꽁냥 되는 걸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 그리고 상대방 본인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윈윈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만나야 5번 분들을 온전히 이해를 해줄 수도 있고 5번 분들을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나아가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5번 분들에게 있어서 조금 더 보완할 점이나 조언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자면 이 카드가 가진 키워드가 불안, 불안감 이런 거예요. 엥? 그러면 연애에 있어서 불안감을 가지란 말인가? 이런 말로도 들릴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5번 분들은 본인 스스로가 가진 개인 고유의 성향도 그렇고 연애에 있어서도 그렇고 감정에 치우치고 감정적이고 감정적 기복이 심한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일관된 텐션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거를 연애를 할 때에도 상대방에게 그렇게 비춰줄 수 있어요. 저는 그거를 매우 좋게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너무 일관된 텐션은 반대로 좋을 때도 덜 좋게 보이게 할 수 있고요. 내가 위기감을 느끼거나 힘들 때에도 덜 힘들게 보일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에게 내 감정이 왜곡돼서 보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일관되게 텐션을 유지하고 기분이나 감정을 유지하려고 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안할 땐 불안함을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되고 즐거울 땐 즐거움을 얘기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렇게 행동하는 게 감정적이지 않고 사고적인 나한텐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 감정을 하나하나 표현하는 게 어렵고 힘들어서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걸 자꾸 안 하다 보면 나랑 연애하는 상대방은 나의 기분을 알기가 어려워집니다. 그게 연애에 도움이 되진 않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스스로가 감정적인 약간의 불안감, 내가 하는 게 불편하고 불안하더라도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걸 연습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 분들에 대한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